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혹시 장 보러 대형마트 다녀오셨습니까? 백신 접종 완료나 PCR 결과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네, 이른바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10일부터 시작됐죠. 네, 이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이 방침을 두고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감염병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만원 버스나 지하철은 괜찮고 대형마트는 안 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최근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일단 멈추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외에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대구와 경북 모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주말이라서 총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의 어린이집발 연쇄 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경북 경산에서는 대학 운동부 관련 확진자가 13명이 추가됐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1일 확진자가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4명. 지난 7일 99명 이후 이틀 연속 108명이 확진됐는데 사흘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특히 북구 어린이집발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9일 하루 동안 관련 확진자는 모두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 유치원과 북구의 어린이집, 수성구 유치원 등 모두 5곳에서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7일 5명이 확진된 일가족과 관련해서는 접촉자 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동구에 있는 사업장 관련 확진자도 3명이 더 나왔습니다. 경북에서는 모두 8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경산 지역의 대학 운동부와 관련해 13명이 감염되는 등 모두 20명이 추가 확진됐고 구미에서 19명, 경주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됐습니다.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과 마트, 백화점, 서점 등 대규모 상점이 방역 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들 점포에서 QR코드나 안심코를 통한 전자출입 명부만 적용했는데 이제는 QR코드를 통해 백신 접종 완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검사, 즉 PCR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로 정하고 정식 단속에 나섰습니다. 2차 접종 유효 기간이 임박했을 때는 3차 접종을 해야 백신 패스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10일 오전 9시 35분경 경주 황성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 설치 중이던 20여 미터 높이의 천공기가 경주 축산농협 용왕지점 건물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농협 2층 식당 일부가 부서지고 근무 중인 직원 1명이 머리에 파편을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인근에 있던 차량 7대가 파손됐습니다. 해당 농협과 2층 식당은 이날 하루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복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건물 안전진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은 중장비인 천공기를 이동할 때 90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동 중 각도를 유지하지 못해 쓰러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 공사를 담당하는 동부토건은 5억 원의 대물장비 보험을 들어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모아서 24시간 통합 관리하는 시설인 이른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경북도청 신도시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예천구는 10일 KT, 포스코, 포스텍과 함께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T는 1,160억 원을 투자해 예천군 호명면, 사람리 일원에 연면적 12,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고 2025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뉴스민의 이성원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성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민주당 대구 시민캠프 이재명의 친구들 출범 뉴스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수억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끝으로 경산 정유엽군 사망대책위가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고 경북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이 실시된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대구 시민캠프가 논란 끝에 출범했죠. 네,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대구 시민을 주축으로 대구 시민캠프 이재명의 친구들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올해 첫 투표에 나서는 고교생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결혼 이주 여성 등 10대부터 60대까지를 아우르는 공동대표단 26명이 중심입니다. 캠프는 약 5개월 전부터 이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지난 12월 민주당 대구시당이 공개한 선대위가 논란을 빚으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김대진 시당 위원장이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논란을 봉합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시민캠프가 시당 선대위 특별위원회로서 독립적 행보를 예고해 완전한 화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대구 이주 여성인권센터 대표가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죠. 네, 대구검찰은 근무하지 않는 상담소장, 상담원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약 5억 5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민간단체 지원금을 이미 사용한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상담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공속인 상담소장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여성가족부와 대구시 보조금 3억 8천여만 원을 편취해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1억 4천여만 원을 해당 사업비로 사용하지 않고 운영비로 이미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고 정유엽 군 사건의 책임 규명을 위한 소송이 진행된다고요? 네, 오는 3월이면 코로나19로 오인된 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진 고교생 정유엽 씨의 2주기입니다. 유족과 정유엽 사망대책위는 지난 2년 동안 정 씨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청원뿐 아니라 경산부터 청와대까지 행진, 국정감사 출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국감에선 처음 정부 책임자급 인사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표명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 씨가 죽음에 이르도록 한 정부 시스템 문제와 책임 규명이 명확히 되진 않았습니다. 또 처음 찾았던 병원 측 실책도 규명되지 않아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경북에서도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고요? 네, 경북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시행합니다. 그간 경북교육청은 100명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지원했고 그 외 유치원은 시군에서 일부 지원해 왔습니다. 그 때문에 시군마다 지원 단가 및 지원 일수가 다르고 지원을 하지 않는 시군도 있어서 공통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교육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모든 유치원에 무상급식비 총 210억 원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급식 안정성 확보와 고품질 급식을 위해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일식당 100원 인상해 300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주시가 서울, 경기 등의 지자체와 왕릉도시 문화벨트 구축 공동협력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함께하는 5개 지자체는 경주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시, 서울 송파구,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으로 앞으로 역사문화 보존 관리와 활용, 시대별 공동연구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